자, 0.35% 다시금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 흐름이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보죠.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솔케미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주가 영역은 금방 말씀드린 코스맥스랑 뭐 대동소이한 주가 차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밀화학 제품들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안에 이제 정밀화학 안에서도 과산화수소, 퀀텀닷, 프리커서, 일단 여기에 뭐 반도체 장비 쪽 들어가는 거나 안 그러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이제 소재들, 화학 제품들 생산을 하는데요. 일단 소재별 이제 매출액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건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 쪽에서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 18%, 퀀텀닷 같은 경우에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 소재 비롯해서 신규 소재에 계속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라텍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무엇보다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이런 여러 가지 정밀 화학 제품들 안에서 굉장히 시장 지위가 굉장히 공고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지적할 만한 건데요. 최근 3년 이제 국내 라텍스 시장 점유율이 41%거든요. 2위가 한 10%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황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한 60%대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고객사들이 굉장히 양질의 고객사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범삼성가에 포함되는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 외에도 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한솔재지, 뭐 굉장히 대형사들과 이제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 안정성이 확실하다. 거기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매출 같은 전자소재 3년 매출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 안정성,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 또한 뭐 연구개발 R&D 투자에 이걸 또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최근 실적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1분기에 꺾였는데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한 5세대 이동통신 5G나 뭐 인공지능, AI 쪽에서 이제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면 하반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더 커진다.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현재 주가 영역도 매력적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삼성 디스플레이도 또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매년 한 10조 정도 규모의 신규 투자, QD OLED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한 10조 이상 신규 투자를 집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한 주가 영역이 한 퍼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정도, 10에서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주가 영역에서는 향후 뭐 93,000원 최근 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죠. 삼성중공업 기업 뉴스 중에서 LNG 이야기가 참 많이 보이는데 역시나 LNG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죠. LNG 선수주 기대로 접근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 사주 물량은 좀 체크 후에 접근하자라는 언급을 덧붙여 주셨고요. 그리고 본격 LNG선 발주 증가, 수익성보다는 매출 성장성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1%대 상승 8,6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을 보더라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 시장 대비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중공업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삼성중공업 현재가 8,64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1분기 잠정 매출액이 한 1조 4,500억 정도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외형 성장은 이뤘습니다. 17.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가 333억 나오면서 대신에 이제 전년 동기가 한 478억 나왔기 때문에 적자는 지속했는데 적자 폭은 한 30% 정도 이상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출이 한 17%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 손익 이쪽 부분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보다 조금 법인세 인식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제 순손실 규모도 조금 확대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 하반기 굉장히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를 하면 수주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성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출 증가 17%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개 분기 만에 매출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로 전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경쟁사 대비해서 수주 실적이 일단 좋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올해 회사가 잡고 있던 매출 목표치, 수주 목표치에 이미 30% 이상을 현재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일단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쟁사 대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지금 수익성도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반기나 2분기부터는 저번에 수주 취소된 드릴십 같은 경우에는 매각만 된다면 실적의 보너스로 충당급 환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실적 모멘텀을 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현금 보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1분기 같은 경우에 5천억 가량 현금이 순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뭐 부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이게 재무적인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들어서 LNG선 9척 수주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유식 바다에 떠 있는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요것도 한 기 4월 달에 수주하면서 총 24억 달러 규모로 수주를 했는데 연간 목표의 한 34%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향후에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 100척 이상의 LNG선 수요가 발생할 걸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 전망에는 충분히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성도 뒤따라 결국은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그 지적 같은 경우에 우리사주 지적 같은 경우에 우리사주가 이제 4,620만 주거든요. 이게 이제 유상증자 보호예수 해제가 요번 달 7일 날 되는데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격 매수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기술적으로 보면 한 8,000원대 초반 정도로 잡으시고 현재 한 8,630원 정도니까 요 정도 영역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7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임의로 그어놓은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8,000원 초반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 거둬들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신 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한솔케미칼,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여러분 의견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희연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수적인 분위기로 보자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오후 시장 마감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기조의 시장이 오전부터 좀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출주에는 호재가 될 법도 한데 오늘은 우리 시장 투심이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오후 들어서 코스닥으로는 이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고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53% 하락하면서 2,200선 다시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죠. 0.23% 상승 762포인트 기록하고요. 선물
선물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0.8% 하락, 28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물 시장의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13,000계약 이상을 매도하면서 선물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9,55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6,622억 원 사들입니다. 개인은 2,311억 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볼까요? 오늘 연고점 다시 돌파했죠. 장중 1,170원을 넘어섰는데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펼쳐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3% 상승, 그러니까 3원 60전, 3원 50전 오르면서 1,169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죠. 2시 부근부터는 2,200선 사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 조금씩 줄여 나가고요. 현재 장 마감까지 2,200선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요. 0.5%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담습니다. 하지만 기관 그 안에서도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빼고 있는데요. 기관은 3,431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은 1,053억 원 매수세입니다. 개인은 2,25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 지나가는데요. 2시 부근부터 760선 회복하면서 762포인트 지나갔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죠. 현재 소폭이지만 7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매도량을 줄여 나가네요. 145억 원 매도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153억 원 매수량을 조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하락입니다. 이 반도체와 또 자동차 모두 하락을 하면서 지금 대표주,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1.4% 하락이고요. 삼성전자도 0.8% 하락, 현대차도 0.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LG화학문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6% 상승세 보여주고요. 현대모비스 1.26% 하락, 그 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도 1% 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시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0.9% 하락,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73,70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잘 갔던 CJ E&M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입니다. 2% 가까이 빠지고요.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하락입니다.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시면 오늘 그래도 포스코케미칼이 강합니다. 2%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58,200원 진행되고요. HLB도 1%대 상승세 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통신 3사 흐름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가 호실적을 내놓았고 오늘 KT도 영업이익 긍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요.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SK텔레콤이 2%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방어주 쪽으로 지금 투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내수주 가운데서 FNF 보겠습니다. MLB, 디스커버리 매출 증대에 이어서 신발 부분의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두 자릿수의 상승 보여주고요. 11.74% 강세, 87,6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프 좀 보겠습니다. 계속 이 호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을 향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 내놓으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세 보여주는데요. 역시나 14%의 급등 5만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 보겠습니다. 7거래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 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성장성을 부각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4.18% 상승 67,2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까지 약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금요일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두 분과 함께 알아볼까요?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정환 연구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장 후반 다시금 낙폭 축소 혹은 상승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연구원님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네, 오늘 뭐 코스피에서 단연 돋보이는 카카오 한번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지금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하면서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우호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비즈니스 사업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 뱅킹 같은 이제 금융 분야도 있고 이제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고요. 또 뭐 선물하기 카카오 커머스 이런 부분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죠. 이 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카카오톡 이 채팅 메신저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시된 지가 이제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2010년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어느덧,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카카오가 여러 분야에 일단 이제 씨를 뿌려 놓았지만 그 수익성이 그만큼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모빌리티 이제 카풀 부분도 아직 이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려면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 이유는 카카오톡 이 채팅 목록에서 이제 배너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었죠. 카카오톡 채팅창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이제 이용하는 그런 화면인데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냥 서비스만 공짜로 네. 제공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드디어 이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킨다. 네.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 시장이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네.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너 광고 하면은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 기업의 이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뭐 회원 가입이나 아니면 상품 구매 주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금 베타 서비스 시범 기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론칭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충분히 이 광고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낼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 이용을 하고 또 노출이 되는 그런 화면이다 보니까 그 어떤 지금 카카오의 사업군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높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런 좀 당분간 우호적인 흐름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성공투자 오후 증시 문을 열면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 컨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카카오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1분기 실적 컨센이 대체로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그런 쪽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승이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보다는 더 미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1분기 실적보다는 네. 지금 현재 그 채팅창을 통한 이 수익성 이 가시화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실적은 네. 사실 더 미래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다른 사업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시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곧 론칭이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제 올해 안에 네. 충분히 이제 수익성으로 바로 이제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이 좀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그런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매수 관점으로는. 네. 지금 사실 이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선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때가 이제 8월 달이죠. 그 전까지는 좀 더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사실 더 이어질 공산이 있고 물론 이제 오늘도 뭐 4% 급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란불 들어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카카오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과는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네, 우선 뭐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연예적으로도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관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지금 뭐 BTS 관련주라고 하죠.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번에 뭐 탑 그룹과 탑 소셜 아티스트 상 이 관왕을 좀 수상했는데, 그래서 탑 그룹 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수가 수상하기는 처음이고, 네. 이 해당 부분에서는 뭐 많이 해외 팝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마룬 5나 이런 좀 세계적 그룹과 경합해서 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대단해요. 좀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뭐 자랑스럽고, 뭐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뭐 좋긴 합니다. 우선은 그 자회사 SMC 통해서 그 방탄소년단의 일본 쪽 활동 팬클럽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뭐 키이스트, 그리고 매거진 비하인드 BTS에 대한 전 세계 총판을 맡고 있는 한류타임즈, 그리고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LB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만큼 효과는 좀 안 네. 나오는 게, 지금은 뭐 약발이 다 했다 이런 말보다도 네.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노출됐던 재료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한류타임즈나 뭐 케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약간의 좀 적자 분위기를 참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한류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신문 판매 부진 때문에 어떤 미디어 부분 쪽에서의 실적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외형 쪽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적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케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쪽 아티스트들의 어떤 수익이 일정하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적자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너무 BTS 방탄소년 관련주라고 해서 좀 종목들 선별하는 전략이 좀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BTS가 빌보드 2관왕을 차지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만 어쨌든 투자적으로는 좀 그렇게 냉철하게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박종원 연구원님.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우선 영업이익이 323억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 예상치가 55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약 한 40% 밑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한 6% 지금 이제 급락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양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국항공우주 바라보면은 참 난이도가 어려운 주식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뭐 방산 비리 이슈, 그다음에 뭐 헬기 관련 사고, 그다음에 좀 굵직한 그런 이제 수주 입찰 건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이 기업의 사실 이제 실적을 예측 가능성 높게끔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네. 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시장의 예상치를 지금 훨씬 지금 밑도는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좀 뜯어서 살펴보면요. 네. 일단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자재 단가 보상 제도 변경 효과로 인해서 한 100억 정도가 들었고요. 네. 그다음 연구 개발 비용이 한 50억 추가로 들었고, 또 헬기 인도 관련 수선비가 또 들었고, 네.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었던 부분이 좀 가장 컸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더 뼈아픈 부분은 이 수주 관련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수주, 일감이 많이 쌓여야지 나중에 이제 가시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올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2조 6천억 원인데 네. 1분기에 달성한 지금 신규 수주가 531억입니다. 전체 대비 비율로 따지면은 한 2% 정도 네. 달성한 격이죠. 1분기면은 25%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그 전체 비율 기간 대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황이겠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고 네. 한다면은 완제기 수출, FA 50이 완제기 수출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수출되는 시점이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 정상적이라면 한 내년 정도를 사실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지금 일단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다음에 수주까지도 지금 훨씬 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당분간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1분기 실적이 좋지 장후 않게 나온 동시효과가 상황,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6%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였고요. 자, 항공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또 볼까요? 네, 우선은 전일에 국토교통부가 좀 발표했죠. 뭐 중국과의 노선에 대한 네. 부분을 좀 확장을 했었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이제 주당 449회였던 주당 그 운항 횟수를 588회, 그러니까 139회 늘리는 이런 부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한 139회가 늘어났던 부분인데 이 139회의 어떤 배분을 뭐 항공사마다 할 텐데 저가 항공사의 그 이번에 배정 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 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전에 잠깐 나와서 오후에는 좀 약간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어쨌든 뭐 항공주들 저가 항공사들 뭐 최근에 어떤 항공주들이 뭐 유가도 상승했었고 그리고 보잉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중국과의 이런 노선에 대한 증가 소식이 되면서 항공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좀 약세를 돌아서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 네. 서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제주항공이나 뭐 TA 항공 네.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도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영업이익률이나 또 이제 뭐 항공유 가격이 최근에 국제유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트 유가 가격이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4월까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뭐 개선이 많이 안 되는 건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중국과의 어려운 노선이 증가가 되면서 이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뭐 100억 원 내에 영업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좀 증권사 평가가 있지만 우선은 뭐 이런 그 노선 증가가 영업이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번에 좀 그 진에어가 좀 탈락을 했어요. 뭐 그 전에 뭐 제재 받은 것 때문에 이번에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좀 그 배당을 좀 받지 못했는데 뭐 이거 정도 한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고요. 주가 흐름도 오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항공 관련주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보고 금요일 도시호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최근 뭐 의류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죠. 네. 그중 FNF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에 한 3만 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다가 지금 드라마틱한 지금 V자 반등을 그리고 그러네요. 있는 8만 기업입니다. 원대요. 네, 맞습니다. FNF 하면은 이제 디스커버리 롱패딩으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되겠고 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이 디스커버리가 롱패딩의 어떤 고유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익숙하고 유명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었던 이유는 사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다가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커버리 롱패딩의 좀 판매가 부진하면서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꺾인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성장 스토리를 가면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의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은 역시 그동안 뿌렸었던 사업 다각화의 씨앗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와 비슷한 거군요. 네, 약간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 그동안은 이 롱패딩의 좀 매출 구조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슈즈, 신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파 부분까지 좀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중국의 MLB 판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스토리가 올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FNF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MLB가 약 한 55%가 되고요. 디스커버리가 41%, 그다음에 새롭게 인수한 이탈리안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두베티카가 한 2.7%, 그리고 캐주얼 자파 브랜드 스트레치 엔젤스가 0.3% 정도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다각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스토리,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비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스, 가격과 Q, 이제 수량, 이 둘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가격 상승, 이 P의 증가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주가를 좀 최근에 끌어올렸었다라면은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이 Q 자체가 사실 국내 시장에만 롱패딩이 한정되어 있었을 때는 이
한계가 있지만 네네.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넓어진다는 넓어지고 거죠? 이 큐의 종류 자체도 네. Q1, Q2, Q3 네. 그러니까 롱패딩, 자파, 슈즈 분야로 이제 다각화되어 가고 네.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NF 뭐 오늘도 두 자릿수 성장 지금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8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저점, 올해 초 저점을 잡고 V자 반등을 그야말로 하고 있는 FNF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볼까요? 예, 우선 정부가 이제 게임 산업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를 지금 네.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일반 성인들이 이제 온라인 결제 한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올 6월 달에 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오늘 게임주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상 강한 모습 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드래곤플라이, 넥슨GT, 뭐 M게임 이런 관련주라기보다도 뭐 게임 업체들의 좀 특히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 상승세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뭐 드래곤플라이는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셜 포스를 좀 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넥슨GT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쪽에서 이 FPS 온라인 게임 쪽에서의 서든어택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기업 다 어떤 이 게임 쪽에서의 성장보다도 여러 다른 쪽의 그런 뭐 해외 시장 쪽이나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좀 약간 그 관련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적자로 보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그 선별하면서 네.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장 이렇게 좀 종료 판단되고 있습니다. 3분 전입니다.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투자할 네네.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금요일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환율에 급등이 있었고 시장도 하락세로 출발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2200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그래도 지금은 22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코스닥은 상승 반전 762선 올라와 있고요. 선물 1%대 하락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는데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대량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코스피부터 보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 약세 기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상대적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안전 자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신흥국 쪽 자산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역시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이제 약세 속에서 방어주, 통신업종 LGU+, SK텔레콤의 강세가 좀 그 와중에 좀 도드라진 하루가 아닌가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살펴보면 10위 안에서 상승한 종목은 딱 하나 있습니다. LG화학이죠. 네. 뭐 최근 SK와의 배터리 관련 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일제히 좀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었고 또 은행주 역시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네. 없음을 지금 보이면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 종목군들 가운데서 살펴보면 단연 카카오가 오늘 좀 돋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원 F&B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50% 넘는 실적 발표하면서 3%대 강한 흐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였고요. 코스닥 어떻죠? 장 종료 네, 1분 오늘 전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760선은 뭐 지킨다고 한다면은 뭐 다음 주 정도에 모든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네. 다음 주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선 좀 코스닥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셀트라이스케어가 1.1%, 네. 셀트라이스케어와 CJ ENM이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 HLB가 2% 내외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총 종목들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업종별로 봤을 때도 그 상승하는 업종이 좀 많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이 목재,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계 장비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종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정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종료됐습니다. 있는 상황. 무선 통신 서비스도 지금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양시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200선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0.27%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 매수는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환율이 더 높게 1,170원을 터치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2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760을 중심으로 등락을 오갔습니다. 시총 상위주부터 체크해 보시죠. 대형주가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IT 투톱은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1%, 0.3%대 약세 속에 마쳤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현대차도 0.7% 하락, 현대모비스도 약세로 마쳤고요. 기아차의 낙폭이 비교적 깊었던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반대로 LG화학은 오르면서 수출주의 희비는 나름 엇갈렸습니다. LG화학 1.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통신주가 버텨줬습니다. 어제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실적이 비교적 잘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이 1.7% 상승으로 마쳤고요. 오늘 시장에선 LG유플러스가 오름폭 이어가면서 1% 강세, KT도 0.5% 동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흐름은 엇갈렸지만 대형주 파란불이 비교적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8% 하락했고요. 헬릭스미스도 0.7%대 약세 속에 마쳤습니다. 이 밖에는 휴젤이 0.3%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위주 내에서 반도체 섹터 SFA가 상승했습니다. 2.6%대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이번엔 시장의 수급 대비 견조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DBG 금융지주가 2% 상승했고요. LG유플러스도 1%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카카오도 4%대 강세 속에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HB테크놀로지가 3%대 상상인도 10% 급등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코스피 시장 2200선 내주면서 0.7%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동시호가 때 조금 더 물량 내놓은 모습이 조금 약세로 이어졌고요. 0.7%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넘어서 상승 전환해주면서 760선대 안착을 이어가줬습니다. 0.19% 상승으로 마쳤고요. 4거래일 연속된 상승장, 이번 주 750대에서 760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비교적 더 거셌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4천억 원 넘는 매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1,500억 원대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막판 들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매도 물량을 조금이지만 줄여줬습니다. 외국인은 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기록했고 기관이 150억 원 팔자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동시호가 상황에서 지수가 조금 더 밀린 흐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에 비해서는 코스피도 낙폭을 줄였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연휴 이후에 열리게 될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금 일단 재료와 이벤트 중심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스피의 뭐 상승률이 높은 기업 순위들 살펴보면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 이제 매각 기대감으로 우선주를 비롯해서 뭐 일제 지금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남전자도 뭐 삼성과 하만의 커넥티드카 플랫폼 개발 지금 뉴스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20% 급등했었고 CJC푸드도 지금 투썸플레이스 매각 관련 기대감으로 좀 오늘 12% 관련 급등을 했죠. 다 개별 재료죠. 네, 맞습니다. 네. 개별 재료 네.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성이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동원 F&B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뭐 체력이 어제 미국에서 또 금리와 관련된 발언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신흥국 전체적인 좀 자금이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담보가 된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뭐 충분히 바람직하지 않나 선물 이런 생각을 옵션 해봅니다. 장후 알겠습니다. 동시효과가 자, 이성훈 과장님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코스피 지수 한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게 뭐 이번 달 중순까지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됐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 흐름 봤을 때는 달러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A주도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벤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망하는 심리, 한마디로 움츠러드는 그런 부분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올릴 수 있는 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고 좀 무역 협상 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노출이 되고 주가 선 반영된 감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상 결과보다도 최근에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기 지표가 많이 좋았었는데 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뭐 중국의 수출입 지표, 물가 그리고 이런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지수를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과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게 될 미중 무역 협상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간략하게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보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NHN 한국사이버 네. 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결제 업체고요. 지금 이제 모바일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지금 수혜를 보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페이코 간편 결제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약 한 77% 가량이 되는데 뭐 1인 가구 증가하면서 지금 모바일 거래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 성장 동력으로 이 무인 결제 시스템 네. 오더픽 서비스를 지금 이제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QR 코드를 통해서 주문 및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인 이 전자 결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뭐 14,000원대 주가 수준인데요. 목표 가격 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 한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였습니다. 이성훈 과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은요? 네, 저 CJ 프레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서두에도 이제 뭐 투썸 플레이스에 대한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투썸 플레이스가 CJ 프레쉬 외에 매출액을 차지하는 비율은 5%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뭐 CJ 프레스의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전이지만은 1분기 실적은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고 왜냐하면 겨울인 상태에서 어떤 외식업이나 어떤 고속도로 편의점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한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뭐 투썸 플레이스 매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반영이 됐던 상태에서 앞으로 CJ 프레스웨이의 그 간편 저장실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 CJ 그 투썸 플레이스 매각하고 네. 할 수 있는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이제 주가를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하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31,000원,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자,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 각각 NHN 한국사이버결제, CJ 프레시웨이였고요.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원 연구원 그리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월초 첫 번째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IPO 공모주에는 뭐가 있을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면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오는가 했는데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환율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다행히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좀 불안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만 올라갈 재료를 찾고 있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신규 상장주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자, IPO 공모주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매월 첫 금요일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죠. 상상인증권의 박선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선물 자, 옵션 증시 장 변동성을 좀 종료 5분 예측하기 전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위험성을 좀 최소화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좀 목말라 하실 것 같은데, 자, 최근 IPO 공모주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1월부터 3월까지 총 12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4월 달에는 한 기업도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1, 2, 3월과 다르게 약간 쉬어가는, 멈춰가는 좀 분위기였다면은 네. 그것과는 반대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총 23곳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23곳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눈에 띄는 기업들로는 마니커 FNG가 있는데요. 음. 육가공 업체 그 회사로 햄버거 패티나 소세지, 치킨 등을 생산해서 프랜차이즈로 회사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인 팜스토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같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노래방 시장의 선장을 이렇게 주도했던 금영 엔터테인먼트도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이 기업 말고도 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운영하는 캐리소프트도 네. 바이오 회사는 아니지만 기술 특례 상장으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내외 1위에서 해외 직구 중개업체인 코리아센터, 장애 바이오 중에서 최대어라고 불리는 올리패스도 성장성 특례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해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좀 분위기가 조금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다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고요.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상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심사 청구를 했다가 심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모를 했을 때 네. 공모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공모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증시의 문을 뚫고 상장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조금 선물 관건인 옵션 것 장 같습니다. 종료 3분 자, 전입니다. 4월에는 IPO 시작이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대표 기업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니커 FNG라든지 금영 엔터테인먼트, 캐리소프트, 코리아센터, 올리패스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IPO 시장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12개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좀 활발하게 상황이 좋았었는데 4월에는 신규 상장 주식이 없었고 대신에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대표 기업들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5월은 과연 어떨지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정을 좀 보도록 할까요, 과장님? 청약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청약 일정 지금 5월 달에 예비 청구서가 지금 제출을 했고 청약 일정은 총 3개 기업이 지금 일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컴퍼니K 파트너스인데요. 청약 일정이 5월 13일에서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 기업으로 희망 공모가는 지금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유사 기업으로는 상장되어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총 4곳을 선정해서 PER 18.4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에서 50%에서 45%를 할인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는 공모 주식 수는 400만 주로 공모 예정 금액이 약 144억 원에서 160억 원 규모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2006년에 설립된 회사로 지금 회사는 보통 펀드 관리 보수나 성과 보수를 받거나 혁신 기업이나 중소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네. 최대 주주는 금보개발이 한 5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선물 옵션 상장한 장 그 종료 아주아이비 1분 투자의 전입니다. 공모 사실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봐도 공모가 1,500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공모 그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반면에 올해 3월에 상장을 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공모가가 4,500원이었는데요. 네. 그 이상 지금 현재 7,400원 네네. 수준으로 시가총액 2,200억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장을 추진을 했었던 네오플럭스나 KTB 네트워크가
심사 철회하고 뭐 공모 철회를 하면서 상장을 조금 연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업종인 컴퍼니 K 파트너스의 회사에서도 이제 그 회사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어떤지 이 다음 주에 지금 공모 수요 예측 네.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컴퍼니 K 파트너스의 작년 영업 수익은 14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62억 원을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같은 업종 내에서 앞서서 공모를 선물 진행하고 옵션 뭐 거래가 선정을 진행했던 종료됐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경우도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수요 예측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컴퍼니 K 파트너스 공모 일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 볼까요? 나머지 이제 두 기업은 네. 둘 다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음, 제조업체입니다. 네. 수젠텍과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수젠텍 볼까요? 네, 수젠텍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정으로 이전 상장하는 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요. 5월 15일과 16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유사 기업으로는 시젠, 아이센스, 마크로젠 3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평균 PER 37.44배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지금 공모가액은 12,000원에서 14,000원의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신주가 15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라서 공모 예정 금액은 18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2011년도에 설립된 수젠텍은 이제 바이오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병원 전문 임상 검진 기관용에서 다중 명역 블록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약간 말이 어려워요. 아, 네. 다중 명역 블록 진단 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체외 진단 제품을 이제 전문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계 최초로 혈액으로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완료해서 지금 인허가를 개발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모하고 있는 자금에는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제품을 현재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코넥스에서 2016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만큼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4,000원 기준으로 지금 약 시가총액이 1,60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기술성 평가를 신청을 했을 때 그 두 기관 모두 A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 디지털도 이제 똑같이 의료기기 의료기기. 네, 네.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수젠텍과 동일하게 이제 비슷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27일과